안녕하세요. 오늘은 초등학교 3학년 국어 수업 자료인데요.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이들의 공감 능력, 또 표현력, 이걸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그 접근법을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해요. 그냥 보면 평범한 인물에게 마음 전하기 활동인데 이게 단순 편지 쓰기를 넘어서요. 어떻게 진짜 배움의 여정이 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자료의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냥 뭐 책 잘 읽었다 이게 아니라 등장인물의 아픔에 정말 진심으로 공감하고 또 자기 마음을 깊이 있게 표현하게 만들까 이겁니다. 네, 맞아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변화는 그 학습 목표 자체를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단순히 뭐 편지 쓰는 법, 이걸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작품 속 인물의 복잡한 상황, 그 감정을 아주 깊이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진심을 담아서 표현하는 능력, 이걸 기르는 게 핵심 목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감정을 읽고 진심으로 소통하는 게 관계의 시작이다. 뭐 이런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아, 목표가 그렇게 바뀌니까 접근법도 당연히 달라져야겠네요. 자료 보니까 GRSPS 모델이라는 걸 쓰던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냥 이거 해, 이렇게 시키는 거랑은 좀 달라 보이던데. 네, 정확해요. GRSPS는 아이들한테 구체적인 목표, 역할, 청중, 상황, 결과물, 그리고 성공 기준까지 딱 제시를 해줘요. 그래서 마치 자기가 진짜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된 것처럼 그 과제에 빠져들게 만드는 틀이거든요. 예를 들면 뭐 슬픔에 빠진 주인공의 비밀 친구이자 마음 상담사 이런 역할을 맡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가장 힘든 순간에 상황이죠. 진심 어린 위로의 편지, 이게 결과물이고요. 이걸 써서 전달한다, 이게 목표고요. 이런 식으로 주면 아이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죠. 와, 그냥 편지 쓰기랑은 뭐 완전히 다른 경험이겠는데요. 그럼 그 성공 기준이라는 건 또 어떻게 정해지는 건가요? 아이들이 뭘 잘해야 성공인지 알아야 할 텐데. 네, 그 기준, 스탠다드라고 하죠. 이게 명확하게 제시됩니다. 인물의 성격이나 처한 상황을 얼마나 깊이 봤는지, 또 공감이나 위로 표현이 얼마나 진솔하고 적절한지, 그리고 상황에 맞는 높임법이나 문법은 잘 썼는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는 거죠. 이 기준들을 바탕으로 성장의 지도, 그러니까 루브릭을 만드는 거예요. 뭐 탐험 전문가는 아주 우수한 거고 초보 탐험가는 노력이 필요한 수준,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요. 학생들이 자기 목표를 딱 알고 아, 내가 이만큼 성장했구나 확인할 수 있게 돕는 거죠. 뭐 탐험 전문가 정도면 그냥 내용 요약이 아니라 인물의 숨겨진 감정까지 읽어내고 좀 창의적인 위로를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성장의 지도라. 와, 표현 좋네요. 진짜 자기 여정을 보는 것 같겠어요. 이 모든 과정이 그럼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 거예요? 자료에 4단계 배움의 흐름 이런 말이 있던데. 네, 체계적인 4단계 흐름을 따라가요. 개념 인식, 연결, 전이, 성찰 이렇게요. 처음에는 감정 카드 같은 걸 써서 내가 왜 이 인물한테 마음이 가지? 이걸 발견하고요. 이게 개념 인식. 다음에는 인물 입장에서 마음 지도 같은 걸 그려보거나 역갈극을 하면서 공감 능력을 직접 키워보는 거예요. 이게 연결 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핵심 과제, 공감 편지 쓰기를 하면서 배운 걸 실제로 써먹어 보고요. 이게 전이. 마지막으론 자기가 쓴 글, 또 배운 과정 전체를 되돌아보면서 의미를 정리하는 성찰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활동이 마지막 그 편지 쓰기를 향한 디딤돌 역할을 하는 셈이죠. 아, 단계별로 차근차근 깊어지는군요. 근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게 평가 방식인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인물 해석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정답이 아니라 타당한 근거를 본다는 점? 이건 선생님 역할도 상당히 바뀌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학생이 왜 그 인물을 그렇게 봤는지 작품 속 장면이나 대사 같은 구체적인 근거 있잖아요. 그걸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지를 평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주인공 너무 무모해요. 이랬을 때 선생님이 아니야, 그건 용감한 거야. 이렇게 정답을 딱 주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아, 주인공이 무모하다고 생각했구나. 작품의 어떤 부분이 널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학생의 생각을 지지해주면서 더 깊이 파고들게 유도하는 거예요. 교사는 더 이상 뭐랄까 정답 판정관이 아닌 거죠.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문학 탐정이 되도록 돕는 사고 조력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맞다 틀리다가 아니고 왜 그렇게 생각했니? 그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보는 거네요. 루브릭의 평가 기준도 그럼 자연스럽게
얼마나 타당한 근거를 댔는가 여기에 맞춰지겠고요. 맞습니다. 근거를 충분히 잘 들고 논리적으로 자기 해석을 뒷받침하면 높은 평가를 받는 거고요. 근거 없이 그냥 느낌만 말하면 좀 더 근거를 찾아보자 이렇게 성장의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전체 설계는요. 생각하는 힘 자체를 길러주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글을 깊이 읽고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주장을 논리적으로 펴는 능력, 이걸 키우는 거죠. 정리를 좀 해보면 GRSPS 모델로 과제에 확 몰입시키고 명확한 루브릭으로 성장 경로를 보여주고 또 체계적인 4단계 학습 과정으로 깊이를 더하고 마지막으로 근거 중심 평가를 통해서 비판적 사고력까지 이 모든 요소가 진짜 유기적으로 딱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는 거군요. 그냥 편지 쓰기 활동이 이렇게 풍성한 배움 경험이 될 수 있다니 정말 인상 깊습니다. 그렇습니다. 단순히 지식을 그냥 얻는 걸 넘어서요. 다른 사람 감정을 이해하고 또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그 과정 자체를 경험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 아이들이 쓴 편지 한 통 한 통이 바로 그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값진 증거가 되는 셈이죠. 자,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정답보다는 근거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습 방식이 교실 밖, 그러니까 여러분의 일상적인 학습이나 혹은 업무 환경에서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